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썰. 또 재방송 즐겨보시는 이기쁨님, 어, 그 질문이 주셨는데, 정말 기쁜 주제를 주셔야 되는데, 예, 기쁜 주제를 주셔야 되는데, 항상 주제를 보면, 기쁜 주제와 전혀 상관없는, 반대, 이 슬픔으로 바꾸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슬픔, 이 절망, 보통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그런 주제를 항상 주시는데, 자, 이번에는 인도입니다. 인도. 자, 인도 여행 가면 안 되는 이유. 아무튼 저에게 이런 주제를 주신 이기쁨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인도. 혹시 인도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기서? 인도를 가고 싶어 하는 사람. 그러니까 뭐 지금 메로나가 아니라 하더라도 인도를 가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나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뭐 한국 사람들 중에 인도를 좋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뭐 인도가 뭐 적대적인 나라라기보다는 별로 그렇게 그 아랍 계통의 나라에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크게 관심 안 갖잖아요. 예. 인도도 아랍권 아닙니까? 엄밀히 따지면 그 힌두교 쪽이잖아요. 음, 일단 제가 뭐 인도 갔다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이슬람은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음, 그 아랍 계통의 영향을 받고 있는 나라니까. 왜냐하면 그쪽에 다 인접해 있잖아요. 인도 넘어가면 다 그쪽 나라니까. 음, 저는 인도를 별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예, 인도를 별로 가고 싶지 않아요. 뭐 근데 저도 인도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게 없어요. 사실 이 주제를 감히 하면 안 되는 사람의 입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 방송 자주 오시는 분 중에 인도를 갔다 오신 분이 있고 음, 그분의 또 경험담을 좀 차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는 게 있고요. 인도 문화에 대해서 아는 게 있고 하다 보니까 음, 개인적으로 저는 인도 여행을 가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인도를 가지 말라고. 사실 엄밀히 따지면 저는 중국 다음으로 위험한 나라가 인도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다음으로 위험한 나라. 중국이 일단 월등하게 위험하고 중국에서 그나마 다음을 뽑자면 인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둘 다 인구가 넘사벽이고 땅도 넘사벽이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중국보다 더 경계를 나라는 인도입니다. 인도. 네. 사실 중국이 무서워야 되는 나라는 미국도 미국이지만 인도를 더 무서워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일단 중국인들 중에 4차 산업을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아니, 많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크지 않아요. 왜 중국이 IT 계통을 전문적으로 발전시킨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보통 막대한 자본 이용해서 보통 IT 기업을 사들였잖아요. 근데 인도는 좀 얘기가 틀린 게 인도가 제가 알기로는 인터넷이 굉장히 빠르고 그런 IT 기기를 좋아하고 좀 육성하는 게 중국보다 훨씬 더 낫거든요. 어차피 4차 산업 가면 이제 빅데이터 이제 AI 무인 시스템 아닙니까? 예. 그래서 4차 산업 기준으로 보면 인도가 중국보다 훨씬 더 경쟁력이 있어요. 그리고 인도는 애플도 인도 사람들이 특히 애플 것도 좋아하지만 삼성 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사실 삼성이 밥줄입니다. 인도가 중국보다도. 원래 중국이 밥줄이었는데 지금 중국이 안 풀리니까 인도가 밥줄이 돼버렸어요. 인도에서 그 삼성 갤럭시가 엄청 잘 나가거든요. 괜히 인도에 가가지고 공장을 세운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니까 세운 거죠. 다 보면 공장을 세운 게 다 이유가 있어요. 그게. 그리고 여러분 하나 재밌는 것도 얘기해 드리자면 지금 여러분 유튜브 쪽에 대표자가 누구지 아십니까? CEO는 그 수잔 보이치키 그 여성분 스태퍼드 나오신 그분이고요. 그리고 하나 또 그분 밑에 한 분 더 있어요. 그분 있는데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분도 인도 사람이에요. 유튜브에서
실권력을 맡고 있는 사람이 인도 출신입니다. 인도에서 이제 미국으로 유학 가가지고 지금 보면 여러분 4차 산업도 이 재밌는 게 뭐냐면 4차 산업이 발달하면서 미국 대학교 중에서도 하버드하고 예일대가 좀 원래 정점이 있다가 떨어지고 MIT하고 MIT 코넬하고 저기 뭐야 스탠퍼드가 특히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지금 스탠퍼드가 아마 랭킹 1등일걸요 아마 세계 전체 랭킹. 4차 산업 되기 전까지는 스탠퍼드 높긴 했지만 그렇게 막 꼭대기까지 가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약간 좀 넘사벽처럼 돼버렸어요. 지금 미국의 그 창업한 회사들이 다 스탠퍼드 출신들이 다 만들었거든요. 뭐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 이런 거 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스탠퍼드 출신 분들이 성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인도 나오신 그분도 스탠퍼드 출신이에요. 아무튼 지금 얘기가 새끼로 새긴 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특히 뭐 메로나 터지기 전에도 이 인도 여행을 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좀 말리고 싶습니다. 특히 제가 여기서 얘기했지만 인도 여행은 가급적 피해라. 특히나 여자분들은 아예 갈 생각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 남자들보다 여자분들이 가면 안 됩니다. 여자분들이. 사실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여행에 대한 한 사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 남자도 위험하지만 여자가 더 위험해. 네. 특히 인도 같은 나라는 인도나 저 아랍 계통은 자 그래서 인도 여행 가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짧고 굵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네. 불편합니다. 많이 불편합니다. 네. 많이 불편해요. 일단 교통수단이 불편하죠. 네. 교통수단. 인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소고기 안 먹죠. 소를 신으로 숭배하죠. 그러다 보니까 도로나 길가에 보면 소가 자연스럽게 걸어다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소가 다니기 때문에 도로 같은 데 속도를 못 내요. 우리나라처럼 뭐 시내버스나 택시 같은 개념이 별로 없을 거예요. 사람 엄청 많고. 네. 분잡스러운데 그렇다고 뭐 빨리 뭐 총알퇴치는 빨리 가는 뭐 그런 거 없어요. 네. 인도 같은 데 보면 기차 같은 데 보면 사람 엄청 막 보면 기차 가는데 사람 엄청 많이 매달려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보셨나 모르겠어 막. 어. 그, 그 기차에 왜 사람들 막 보면 왜 꼭대기에 타가 그래서 한번 사고 나면 엄청 많이 다치잖아 보면 인도 같은 기차 같은 거 보면 그럼에도 뭐 보면 막 기차 이제 출발하면 거기에 막 자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기차 꼭대기까지 가가지고 타는 거 여러분 예전에 그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시면 음, 엄청 불편해요. 그래서 뭔가 빨리 간다고 빨리 가거나 뭐 좀 편한 교통수단 같은 거 없습니다. 그래 불편하다는 거.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뭐 식문화 또 불편하죠. 네, 불편합니다. 보통 인도가 뭐예요? 카레가 유명하죠. 카레. 네, 카레가 유명합니다. 근데 카레가 여러분 우리나라 오뚜기 3분 카레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매워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음식이 보면 MSG 적당히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음식 안에 보면 약간 매콤한 맛이 다 나요. 그 웬만한 거 다 매콤한 맛이 나. 이게 우리나라 음식만 그래요. 우리나라 카레만 그렇고 우리나라 짜장면만 그래. 중국 짜장면 보면 텁텁하잖아. 근데 그 인도식 카레 먹으면 그냥 맵기만 해요. 맵고 코스코스 찌릅니다. 냄새가. 우리나라는 나름 게장에서 만든 거잖아. 우리나라 입맛에.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3분 카레 생각하고 먹으면 큰 거 다친다. 네, 맵고 간이 안 돼 있고.
자, 그리고 뭐가 있느냐. 화장실 문화. 인도 같은 경우 여러분 있잖아요. 그냥 화장실이 없어요. 집에 화장실이 없어.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그냥 농밭에다가 쌉니다. 그냥 싸요. 우리 총구석도 아니고 굉장히 원시적인 방식을 씁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더 웃긴 얘기를 들었는데 뭐냐면 대변을 보고 나서 안 닦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밖에서 보는 것도 솔직히 찝찝한데 안 닦기까지. 이게 남녀 가리지 않고 그러니까 보고 안 닦는데 최소한 신문지라 들고 가서 뭐 좀 예, 닦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때 예전에 뭐야 그 아주 옛날 건데 여러분 아시죠? 도전 지구탐험대인가? 그 먹고 나서 그 용변 볼 데가 없냐고 하니까 어디 그냥 총구석 같은데 또 논밭 같은데 가가지고 그냥 아무데나 싸락하는데 휴지 같은 거 없냐고 하니까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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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오면 되지 뭐 왜 이렇게 까다롭냐고. 아 진짜예요. 이거 진짜라니까. 이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우리나라처럼 뭐 맥힌 휴지 같은 게 없다니까 여러분. 종이를 구하기 힘들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게 억수로 옛날 건데 아직도 기억이 나. 그게 예. 아직도 그게 기억이 나요. 아직도 이 방식을 똑같이 쓸 거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인도는 뭐라고 했죠? 소고기 못 먹잖아요. 돼지고기도 별로 없거든. 돼지고기 하는 것도. 그러니까 돼지고기 소고기 없으면 뭐 먹을 건데 여러분? 뭐 비비큐 시켜 먹을 겁니까? 그러니까 인도 가면 고기를 못 먹는다 생각하시면 돼. 인도 사람들이 고기를 잘 안 먹어요. 소도 그렇지만 돼지도 안 먹어. 자연스럽게 이제 베게테리안이 되는 거죠. 특히 현지 가서 고기 먹으면 이상한 사람 취급할걸요 아마. 생선은 먹는데 뭐 소, 돼지, 닭은 꿈도 꾸지 마시길 바라겠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소, 돼지, 닭을 먹는 게 기본 베이스 아닙니까? 맞잖아요. 고기 먹는 거 좋아하고 고기 안 먹으면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기가 며칠이 아니라 한 보름간 보름 내도록 그냥 풀떼기하고 그 밀가루 음식 난 있죠. 난하고 그 간 제대로 안 된 게 맵기만 엄청 매운 맵기만 엄청나게 매운 카레만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자, 자, 위생이 안 좋다. 특히 이게 크죠. 2번. 네. 특히 인도는 가장 문제가 뭐냐면 뭐 중국도 문제지만 인도는 특히 우리나라처럼 뭐 하수구나 물을 정화해서 쓰는 그런 시설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물을 어떻게 뭐 댐이나 뚝으로 이렇게 뚝 떼기 있게 하지 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전문화적으로 되어 있지 않았고요. 물을 이렇게 유입을 막거나 그래서 그냥 정처 없이 물이 그냥 쭉 흐르고 그리고 물을 정화해서 뭐 정수해서 쓰는 게 없어요. 예, 없어. 정수기 없어요. 하수 정말 없어요. 그냥 물 더러우면 그 더러운 데 쓰는 거예요. 예, 더러운 데로. 그래서 특히 인도의 또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겐지스강이잖아요. 겐지스강. 엄청 크거든요, 여러분. 한강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4대강 합쳐도 겐지스강이 한 10분의 1밖에 안 될걸요? 예, 엄청 길어요. 그냥 만 킬로가 넘죠. 그냥 그 인도 사람들이 그냥 젖줄인데 근데 문제는 뭐 양쯔강도 더럽지만 겐지스강은 내가 봤을 때 더 더러운 것 같아요. 더. 유튜브에 찾아보면 겐지스강 여러분 쳐보면 나오는데 이 물이 왜 더럽냐면 일단 뭐 환경 뭐 정화나 이런 시설이 전혀 없고 그냥 쓰레기 그냥 버립니다. 쓰레기 그냥 대놓고 버리고 더 웃긴 게 뭐냐 하면 인도의 그 장례 문화 중에 하나가 인도는 장례식을 뭐 우리나라처럼 뭐 그 병원의 장례식이나 아니면 뭐
그 화장터 같은 데서 화장하고 이렇게 전문적으로 화장하고 나서 이제 다 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 장치로 이렇게 하자 우리나라는. 근데 인도는 그냥 사람들 다 모아놓고 그 자리에서 그냥 장작 펴놓고 그 자리에서 그냥 화장시킵니다. 시체를 화장시키고. 그리고 화장을 시켜도 우리나라처럼 제대로 화장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분 알아야 될 게 있어. 여러분 옛날 영화 중에 쇼킹 아시아라는 영화 있거든요. 쇼킹 아시아. 여러분 아실까 모르겠는데 굉장히 조악한 영화가 있어요. 유튜브에 있어요. 이게 쇼킹 아시아라고. 그거 보면 인도의 그 장례가 나와요. 우리나라는 좀 다른 게 우리나라는 화장을 하면 완전 젤처럼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빻아가지고 가루로 만들어버리잖아. 흔적도 없이. 근데 인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장작 쌓아놓고 그냥 그 자리에서 화장을 하는데 이게 완전히 타는 게 아니라 타다 말았어. 완전히. 타다 만 걸 그냥 처리하기 힘드니까 그냥 바로 그냥 강에다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게 한두 구가 아니라 몇십 구가 그냥 떠당기는 거야 그냥. 예.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 타다만 시체를 그냥 강물에 버리는 거야. 처리가 곤란하니까. 근데 그 바로 옆에 사람들이 헤엄치고 있고 물 마시고 있어요. 그게 사진으로 있어요. 여러분 구글 보시면 그 사진이 있다니까 여러분. 겐지스강 쳐보면 그 시체 떠당기는 장례 하다만 그 시체 옆에 떠당기는데 옆에서 까마귀가 먹고 있어요. 먹고 있는데 그 옆에서 태연하게 이제 수영을 하고 있어. 그리고 걔가 이제 시체 같은 먹고 있어요. 그 강 유역에서. 와.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들이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정말 이상한 거죠. 이상한 게 정상이지. 근데 그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한 거야, 그게. 예.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도. 근데 그 물을 또 생활 용수로 쓰는 거야. 누가 봐도 더러운데.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그냥 뭐 세수하거나 씻으려고 하면 안 돼. 강 보면 그냥 물 발도 담그면 안 돼. 발도 담그면 안 됩니다. 겐지스 강에 비하면 한강은 정말 그냥 뭐 1급수 1급수. 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치안이 안 좋죠. 치안이 안 좋다는 얘기 우리나라가 정말 좋은 겁니다. 그리고 안 좋고 치안이 안 좋게 특히 여기서 얘기하고 특히 여자는 위험합니다. 특히 아랍권의 좀 잘못된 포스 중에 뭐냐 하면 특히 아랍권 나라 인도를 포함한 거의 모든 나라가 여자들의 인권이 거의 바닥이에요. 바닥. 여성 인권이. 그래서 막 굉장히 여자를 굉장히 뭐 성노리기를 쓴다거나 아니면 어린 나이 때부터 뭐 납치해가지고 뭐 자기의 어떤 신부를 한다거나 그런 게 아직까지 있죠. 국가적으로 이제 전 세계적 그게 나쁘다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은 또 바뀔 의지가 없어요. 당연한 거야. 네. 여성 인권이 그냥 없어요. 그냥 바닥이 아니라 없어.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자기 나라 여자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온 여자분들 똑같이 대한다는 거예요. 이게 범죄로. 그래서 이런 안 좋은 사건들이 연루되는 일들이 잊을만 하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조언도 있는 게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조언도 있는 게 그러니까 뭐 서로가 좋아가지고 뭐 일찌감치 어린 나이 때부터 서로 혼란이 맺는다 이런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여자 쪽은 얼굴이 누군지도 모르고 잘 모르는데 그냥 납치해가지고 야밤에 납치해가지고 이 사람하고 내가 그냥 시골리겠다 이 사람하고 결혼하겠다 남편 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한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결정권이 없어요 이게.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인데 과연 외지인들한테도 똑같이 하지 않으리란 이제 보장이 없는 거예요. 네. 어디까지나 인도도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슬람 국가.
특히 우리나라의 어떤 예절을 생각하고 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진짜로. 남자도 마찬가지, 여자도 가면 안 돼. 그냥 둘 다 가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하면, 각종 재난이나 바이러스에 엄청 취약합니다. 네, 엄청 취약해요. 뭐, 이거는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죠. 뭐, 메로나, 예, 변이 바이러스로 지금 뭐 초토화됐죠. 일본, 인도도. 인도는 내가 봤을 때 막지 못할 거예요, 이거. 우리나라 지금 이 모양 이 꼴인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나라가 좁고, 나름 어떤 사람들이 그래도 국민의식이 어느 정도 남아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국민의식이 남아있겠냐고요. 안 남아있을 거예요. 특히 보면, 인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발생해요. 인도 예전에 IT 지진 기억나시죠? IT 지진. 2010년이네. 예. 이때 IT 지진의 사망자가 무려 16만 명이에요. 16만 명. 16만 명입니다. 여기 진도 강도가 7.0이에요. 7.0인데 여기서 중요하게 있는 게 일본은 이거보다 더 심한 지진이 났음에도 사망자가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사망자가 많이 발생해요. 안 해요. 일본이 오히려 지진이 더 심하거든요. 훨씬 더 심해요. 일본 같은 게 8.0이 그냥 넘어가요. 7.0도 심하긴 한데 그렇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죽는 거는 왜 그럴까요? 인도의 건축물을 보면 굉장히 건물을 좀 허술하게 지어요. 흙으로 짓다 보니까 지진이나 어떤 그런 붕괴 사고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골격을 제대로 해가지고 짓는 게 아니라, 물론 일본의 어떤 지진 시스템과 비교하면 뭐 지진을 대비하는 어떤 교육 시스템과 이제 인도를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인도의 어떤 주거 환경이 어떤 그런 재난에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서 하나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 거기는. 그 동네는. 뭐 버티고 할 거 없이 그냥 다. 그러니까 IT 지진 같은 거 여러분들 자주 찾아보시면 그냥 건물, 그냥 원래 보면 인도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좀 큰 건물은 안 무너져 있고 보통 나무로 지어져 있다가 옛날 집이 보통 막 붕괴가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인도는 그냥 싸그리 다 무너져 있어요. 싸그리 다. 건물이 나 하나도 남긴 거 없이 그냥 싸그리 다 무너져 있어요.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재난에 대한 교육이 안 돼 있죠. 예, 재난 교육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속절없이 당한 거죠. 속절없이. 그리고 그것도 크다고 보는 게 아무래도 사람이 많은데 뭐 한국이나 일본처럼 의료진들이나 의료 기술이 발달하지 않다 보니까 거기서 다치면 병이 더 악화되거나 뭐 제때 치료받지 못해가지고 사망하게 될 가능성이 더 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도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덩치만 크지 이 내실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제 기후 변화나 어떤 재난 사고가 일어나면 피해가 엄청 막심하다는 거죠. 엄청나게 걷잡을 수 없이 약간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굳이 메로라가 아니라 하더라도 인도는 항상 매년 이런 일이 발생하더라고요. 인도 같은 경우에 매년. 그래서 뭐 제대로 복귀하기 전에 또 터지고 복구하려고 하면 또 터지고 이게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기후변화를 생각하고 인도를 가면 굉장히 고생할 수 있고 자칫하면 나도 잘못될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고로 인도 여행은 가급적이면 가지 마라. 그러니까 뭐 메로나를 떠나서 저는 가지 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가봤자 할 게 없습니다. 저는 웬만한 사람들을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인도를 굳이 안 갈 것 같아요. 예. 여기 혹시 인도 가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예. 별로 없어요, 여러분. 예. 보통 이제 여행 간다고 하면 뭐 미국, 일본 아니면 유럽권 뭐 독일이나 프랑스 가겠지.
보통 인도 간다고 하는 사람은 거의 극소수죠. 보통 인도 가는 경우 그런 거지, 뭐 자원봉사 하는 경우. 그래도 자원봉사하러 간다고 하더라도 뭐 선교활동 이런 거 다 떠나서 저는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행도 뭔가 좀 제대로 된 데서 가야지. 아무것도 안 갖춘 데서 가다가 돈은 돈대로 쓰고 개고생은 개고생대로하고 잘못될 수도 있고. 어차피 여러분들 웬만한 사람들 안 가겠지만 혹시라도 인도에 뭔가 어, 좀 호기심을 가지고 언젠가 한번 가야지라고 마음 먹는 사람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어차피 당분간 여행 가기 힘들 겁니다. 여행 가기 힘들고 앞으로도 여행 갈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 안 드려도 웬만해서는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혹시라도 가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 특히 여자분들은 극구 말리고 싶습니다. 여자분들은 아예 그냥 생각도 하지 마세요, 여기는. 네, 정말로. 괜히 혼자 갔다가 잘못될 수 있으니까.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